네, 오늘이죠. 조동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영입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조동현 씨는 이재명 캠프의 첫 번째 영입 인재였죠.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전문성, 사생활 이런 잡음이 좀 많았는데요. 결국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재명 캠프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황급히 사퇴 수습에 나선 민주당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남탓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현 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수습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오늘 3일입니다. 조동현 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면서 사퇴 수습 의지를 밝혔는데요. 영입 인재 1호라고 꽤 거창하게 영입을 했죠. 그리고 조 위원장에게 쏟아졌던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역풍도 세게 맞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조 위원장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었죠.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영입을 주도했던 송영길 대표가 주말에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 다급히 수습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 오후 3시 사직을 수용한다고 바로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이 결정에 참여를 했을 텐데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으로 저와 함께 하려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받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말을 남겼죠. 페이스북 글에서 직접 밝힌 바도 그렇고 조 위원장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격 살인적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재명 후보에게 사의 수용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평가해 보기도 전에 민주당이 회심의 카드로 선보였던 첫 번째 영입 인재가 너무 불명예스럽게 사퇴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 인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10년 전에 이혼했던 사실로 가족과 개인사를 공격할 사안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이혼 경력 그 자체가 아니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도덕성, 윤리검증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혼을 전후로 해서 불륜, 혼외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영입부터 오늘 사퇴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조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협박식 대응으로 일관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의 거짓말 대응에 대해서도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단언했었고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법적 대응 포함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조동현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3일 만에 물러남으로써 우습게 된 건 물론이고 민주당의 대응 방식 자체가 도마에 오른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전문성에 대한 민주당의 한결같은 태도를 재확인했습니다. 처음 논란이 터졌을 때 민주당의 대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부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전부 책임질 준비를 해라. 그런 식이었죠. 이게 너무 분명하게 결론부터 나오니까 사실이 아니다. 확인했다. 저는 당연히 무슨 근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그런데 어땠습니까? 조동현 위원장이 사실상 자인했고 이게 사실로 드러났죠. 당 차원에서 그렇게 단언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놨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전문성이 발휘됐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 기록이죠. 조 위원장은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게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인증을 해준 겁니다. 조 위원장이 낳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전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민간 업체 같아요. 친자 확인 업체가 불이일치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전자 불이일치요. 이게 96%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 유전자 검사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은 과학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범죄자를 찾거나 실종자를 찾거나 신원을 확인하거나 친자를 확인하거나 그럴 때 그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저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과학적 방법이 맞는 거예요.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그리고 그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됐을 때 어김없이 보여온 모습이 이번에도 또 나온 거죠. 전문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상식적인 사고의 틀,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공유하는 어떤 사고의 틀이 있잖아요. 그 사고의 틀을 아예 부수거나 굉장히 괴상한 논리를 끌고 와서 묘하게 뒤틀어버리죠. 정확한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게 많으실 겁니다. 재판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을 안 하죠. 이분들은 오히려 이 판사는 정치 판사다, 판사 개인을 공격을 합니다. 아니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멋대로 반출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상황인데, 아니다, 이거는 검찰이 컴퓨터를 가져가서 조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를 복사해 놓으려는 증거 보존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이번 조 위원장 사태 관련해서도 그런 비상식적이고 아니란 생각이 검증 과정 내내 깔려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최초 검증에서 문제가 된 외도와 혼외자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싹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조 위원장 스스로 이야기할 리는 없었을 것 같고, 내용이 불명예스럽다 보니까. 근데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조 위원장 본인이 이런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가진 두 영역의 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부를 그때라도 다시 검증을 해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 민주당 인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받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겁박하는 게 첫 번째 대응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 검증 시스템은 물론이고 문제를 외부에서 제기했을 때 그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굉장히 부실한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도대체 인사의 기준이 뭘까? 진짜 사람을 올리고 등용하는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사람이 중간에 걸러지지 못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들한테도 좋을 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인사를 망쳐버렸어요.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이재명 후보 본인부터가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로 도마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스스로 떠안은 꼴이 됐죠.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은 다른 기준이 있나? 사람을 추천하고 등용하는. 어떻게 이 정도 자살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 정도 부담을 안게 될 사람을 어떻게 못 걸러냈을까? 사전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재명 캠프에서 이번 인사 참사를 어떤 식으로 수습하는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